예, 시장이 이제 연말에 좀 쭉쭉 올라가기를 기대하는데 주춤주춤하고 있는 흐름들이고 주변에 변수들도 좀 있습니다. 오늘 시황해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연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주제는요. 어쨌든 최근에 계속 시장을 관통하는 주요한 키워드는 이제 AI 아닙니까? AI. 그래서 AI 최근에 또 온 디바이스 AI 열풍 어떻게 볼 것인가를 핵심 주제를 얘기하고요. 시장 주변을 둘러싼 이슈들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이제 소비자 물가 발표됐고요.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연말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제 추경호 부총리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얘기를 해서 코스닥의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면은 작년에도 진짜 이 12월 거의 끝단까지 와가지고 뭐 이제 지금 하지 않으면 이제 뭐 시간적으로 남지 않았다 하면서 이제 어떻게 됐건 간에 양도 차익 이슈가 3년을 유예시켜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이제 뭐 올해는 힘들다 아니면 오늘 가능하다라는 어떤 그런 게 나온다고 하면은 사실 참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적인 이슈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올해는 힘들다라는 그런 방침이 나와버리면, 근데 사실 뭐 지금 항상 하루 상간에도 이 관련돼서 뉴스가 많이 나오긴 해요.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긴 하는데, 안 된다는 것이 만약 확정이 돼버리면 이제 남은 그 이제 한 매매 기준일로 한 10일에서 11일 정도, 오늘까지 11일 정도가 남았는데 좀 나와야 되는 그런 개인 투자가 물량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기준으로 많이 오른 주식들이 보면은 특별한 뭐 악재나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약하고 계속 뭔가 이렇게 그 장후반 되면 눌리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받는 것이 그런 회피성 물량들이 이미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안 팔고 있는 그런 물량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정부에서 11월에 이미 11월 초에 양도차익 이슈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해주겠다고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시장에 기대치를 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그거를 이제 기대하고 팔지 않은 그런 개인들의 물량이 있기 때문에 좀 역시 그것이 나와야지만 이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고, 만약에 뭐 2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어떻게 됐건 간에 완화를 해준다면 일단 시장에 나와야 될 물량이 안 나오고 오히려 사야 되는 그런 그 물량들이 또 개인들은 또 생기기 때문에 시장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연말까지는 어떤 글로벌 매크로한 이슈가 아주 뭐 험악한, 이번에 뭐 FOMC에서 뭐 이상한 파월이 막 굉장히 뭐 매파적인 발언만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금 장세처럼 여전히 이제 순환매 장세로 갈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순환매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뭔가 아마 시원한 느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섹터가 강하면은 그 섹터가 계속 강해서 계속 이제 꾸준하게 추세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이 계속 순환매를 타기 때문에 오늘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들어서 팹립스 관련된 종목들 또 뭐 최근에 굉장히 강했고요. 오늘은 이제 또 기판주들, 온디바이스 관련돼서 제가 뭐 태성이라든지 기판주들 제가 여러 차례 언급 드렸지만 또 이제는 그런 또 온디바이스 수혜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뭐 나쁜 시나리오에서는 뭐 수급 이슈로 인해서 뭐 양도 차익 이슈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냥 올해는 그냥 10억으로 만약에 그냥 결정이 된다면 뭐 말씀드렸지만 안 좋은 장세로 가겠지만, 만약에 완화가 된다고 하면은 시장 컬러가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양도차익 이슈로 많이 빠졌던, 올해 많이 올랐던 섹터들 중에서 반등이 먼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12월에 다들 그것만 지금 집중해 있다 보니까 항상 보면 원래는 12월에 보면은 내년 1월이나 2월을 준비되는 그런 종목들, 그 스케줄에 돼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지금부터 움직이는 구간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연초에 보면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요. 그리고 또 CES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거의 끝날 쯤 해서 CES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은 지금부터 움직여야 되는 건 맞거든요. 온디바이스는 뭐 지금 움직이는 건 맞지만 아직 뭐 확실한 그런 수혜라고 가는 종목들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양도차익 이슈가 완화될 때와 완화되지 않을 때 두 가지 어떤 시나리오를 다 생각하시면서 완화됐을 때는 이쪽 섹터 움직일 수 있는 섹터, 예상되는 섹터들을 미리 좀 뽑아 놓으시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게요. 최근에 미국 증시 흐름 좋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 증시가 못 쫓아가는 게 연말에 이런 고질적인 수급 이슈 때문인데요.
이제 누가 얘기하느냐가 중요한데 경제부총리가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좀 무게감이 있다고 보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아직까지 그죠? 얘기가 좀 또 나올 수 여지가 있죠. 물론 있는데 근데 그걸 이제 나올 거야라는데 기대하고 베팅하기엔 너무 리스크가 큰 거죠, 그죠? 뭐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니까요. 자, 어쨌든 그런 변수들을 가지고 있는 구간들이고요. 연말 연초에 그 여러 이벤트들과 좀 주목해야 될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좀 체크해 주십시오. 뭐 무엇보다도 이제 뭐 FMC 앞둔 시점에서 그거에 대한 사실 어제 CPI 발표하고도 처음엔 장이 안 좋았다가 또 시장이 굉장히 또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CPI에 관련돼서 웬만해서는 거의 지금 예상치대로 지금 가고 있고 시장이 예상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FOMC에서 이제 그 발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죠. 어떻게 또 오히려 또 어제 시장 반등 나온 걸 또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상 연준에서도 이 지수의 상관성을 보기 때문에 그럼 또 매파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지금 이제 12월에는 FOMC 회의 이후에는 뭐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죠. 1월에 항상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리고 CES 왜냐하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돼서 또 여기에 이제 참가되는 그런 회사들이라든지 여기서 또 부각되는 뭐 또 어떤 신약 파이프라인이 또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아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참가하는 회사들이 원래 예년에 보면은 지금쯤에 여기 참가하는 회사들이 이제 그 리스트가 나와가지고 뭐 이제 관련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만약에 양도차익 이슈가 어떻게 됐던 간에 그 얘기가 나오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양도차익 이슈에만 이 포커싱이 돼 있던 시장의 어떤 초점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단에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CES에 집중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CES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연초에 열리는 어떤 가전 관련돼서는 가장 큰 행사 뭐 그 매년 나오는 가장 큰 그 가전 행사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뭐 어떤 얘기들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새로운 그 디바이스 AI 기존에는 뭐 어떤 뭐 폼팩트의 변화라든지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선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디바이스를 가져 나왔다고 한다면 아마 이번에 CES에서는 과연 자기들의 이런 그 디바이스 내에서 AI를 어떻게 작동시킬 것이며 어떻게 장착했는지에 대한 그런 관련된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어떤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제가 뭐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AI 반도체에서 그러니까 뭐 HBM이라든지 어떤 선단 공정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기술적인 어떤 수혜를 입은 장비나 소재나 부품주에서 온 디바이스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그 순환매가 지금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미리 뭐 팹립스 업체라든지 오늘은 이제 기판주들이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은 그런 종목들 그리고 또 이제 이 CES에서 뭐 새롭게 부각되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라든지 어떤 회사에서는 어떤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를 갖고 나왔다든지 아마 그런 전반적으로도 계속 순환매가 확산되는 국면으로 갈 수 있는 좀 기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월에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보다는 CES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AI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고요. AI죠. 그래서 CES에는 뭐 엔비디아도 온대요. 여기 들어보니까 그만큼 이제 옛날에 가전 박람회가 아닌 총체적인 IT고 핵심은 지금 이제 물론 뭐 로봇이나 뭐 드론, UAM 이런 것도 있겠지만 AI가 핵심이어서요. 그럼 이제 AI 쪽으로 특별히 그동안 이제 HBM, 네, 그 다음에 온 디바이스 AI, 소프트웨어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앞으로 주목해야 될 주목해 봐야 될 기업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사실은 그 맥락적으로 보면 제가 계속 이제 뭐 AI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내에서의 어떤 뭐 밸류체인 그리고 그 이외에 온디바이스 관련된 어떤 밸류체인에 대해서 계속 관련주들 말씀을 드렸고요. 추천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약간 이것과는 좀 생뚱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꼭 이
이 굵직한 키워드에 맞는 종목들 외에도 사실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종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AI 반도체 쪽이랑도 연결돼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그 전에 요거 AI 반도체 표 오신 거 요거 한번 보고 나서 종목 예, 얘기할게요. 제가 너무 앞서갔습니다. 아닙니다. 예. AI 계속 얘기하니까 AI 반도체가 이제 계속 확장되고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표 한번 보여주시면요. 2023년의 주요 키워드라고 하면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우리가 들었죠. 그다음에 HBM, 그다음에 코어스 지난 시간에 얘기해 주신 관련주들이었고요. 2024년에는 2023년 말에서 물고 넘어가면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 그다음에 AI 앱,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셔서 계속 이쪽은 봐야 된다, 그죠? 맞습니다. 봐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코멘트. 지금 왜냐면 이쪽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12월 들어서 AI 반도체에 대한 얘기는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주식이 움직이는 것들은 올해 시장을 선도했던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HBM이라든지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AVP,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된 종목들이 아니고 그 뒷단에 나오는 지금 보시면 온디바이스, 팹립스 업체들이랑 오늘은 이제 뭐 기판 업체들 그리고 디자인하우스, 가온칩스 같은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종목들로 순환매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단순한 순환매가 어떤 뭐 테마적인 측면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내년 1월에 있을 CES에 관련돼서 미리 선반영돼서 움직인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순환 그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이 밸류 체인을 산업 내 밸류 체인을 지금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I 얘기는 계속 하셨고 주목해야 될 섹터고 앞으로도 하실 거고요. 오늘 주목해야 될 히든 밸류 종목은 그와는 조금 동떨어진 NC소프트라고 말씀하셨는데 게임주 NC소프트 지금 좀 뜨아한데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솔직히.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NC소프트 너무 지금 추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이거 어떻게 갖다 끼워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AI 관련돼서 결론적으로 AI 시장이 확산되면 블록체인 얘기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블록체인 관련돼서 코인 얘기 나올 수밖에 없고 뭐 코인 관련되면은 뭐 다들 위메이드 다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또 위메이드 관련된 종목들 많이 생각하실 건데 NC소프트는 사실은 어디에 껴 넣어도 이게 참 끼워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리니지라는 그 게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 게임 시장을 선도해 왔고 근데 지금 사실은 약간 시장의 느낌은 이제 지는 태양. 더 이상 뭐 NC가 리니지 말고는 뭐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왜냐면 리니지의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와중에서 신작 게임은 별로 시장에 반응도 없고 이렇게 되다가는 침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근데 사실 뭐 우리가 100만 원 주가 같은 걸 기억하겠어요? 지금 22만 원인데. 네, 맞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고요. 뭐 그리고 사실 리니지에서 그 NC소프트에서 나오는 게임들을 사실 사람들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NC소프트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 게임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원래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해서 나왔는데, 근데 제가 좀 최근에 나온 신작 게임,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TL. 맞습니다. TL이라고 하고, 그, 스론 앤 리버티의 약자 TL인데, 그냥 TL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TL 관련돼서 사실은 7일에 이제 신작 게임이 개봉이 됐고요. 근데 그 개봉이 된 이후에 그 게임의 실망감으로 인해서 그 다음날 월요일로 전 기억하는데 장중에 한 18%까지 빠졌다가 뭐 한 8, 9% 정도로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고 일단 1차적인 하락입니다, 이게. 그 게임에 대한 실망감으로 1차적인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주가가 한 뭐 하루 정도 약간 반등을 하는가 했더니 어제 이제는 그 증권사의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하향 리포트를 내면서 다시 또 한 번에 2차 하락이 된 것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 이번에 나온 게임은 저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게임과는 좀 다른 게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그 NC소프트에서 만들었던 게임들이 초기에 과금을 굉장히 많이 유도하는 게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현질을 해야 자기가 이제 그 게임의 캐릭터가 강해지고 처음부터 이제 거기서 그 어떤 뭐 강한 힘을 내면서 그 주도하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현질하는 게임으로 인식이 됐던 거고 그래서 되게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뭐냐면 게임이 이 신작 게임이 공개가 되면 그 매출이 얼만큼인지 그럼 일 매출이 얼만큼인지 월 매출이 얼만큼인지 그러면 분기 매출 얼만큼인지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게임의 처음에 성공과 실패냐에 따라서 그 밸류를 주곤 했고 대부분의 이제 게임 주식들이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밸류를 주게 됐는데 사실 이번에 나온 TL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왔던 어떻게 보면 리니지류의 게임과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게임들은 과금을 유도하는 그런 흐름이었다면 이번에 나온 TL은
초기에 가금이 거의 없이 어느 정도 캐릭터를 일정 구간까지 키워낸 이후부터가 이제 컨텐츠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리니지류의 게임이었던 분들은 굉장히 좀 약간 식상할 수가 있고, 특히나 무슨 뭐 자동 사냥이라든지 뭐 굉장히 계속 어떻게 보면 계속 게임을 관여를 해가지고 컨트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여기 게임 하시는 분들은 뭐 아재절단기 아저씨들은 못한다. 왜냐면 직접 게임을 컨트롤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 NC에서 만든 이 TL 같은 경우에는 국내 어떤 유저들을 겨냥했다기보다는 해외 유저를 좀 겨냥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게임이 어느 정도 이제 레벨업을 해서 만렙이라고 하죠. 레벨업을 끝까지 레벨업을 한 이후부터 컨텐츠가 진짜 컨텐츠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이유가 이제 레벨업을 하는 이 과정이 과금이 없다 보니까 뭐 과금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과금이 크게 유발되는 요인이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이고 뭐 이거 뭐 이번에도 실패네 뭐 역시 NC 하면서 실망한 건데 사실은 이 NC가 이게 TL의 어떤 뭐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도 없고요. 그리고 뭐 그만큼 이게 뭐 안 된다고 해서 막 이게 막 그 회사에 막 치명적인 그런 뭐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히려 지금은 낙폭과대인 상태고 이 게임이 TL은 이미 TL의 어떤 실망감은 주가에 두 번이 일단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게임의 캐릭터가 어느 정도 이제는 레벨업이 되는 그런 시점, 그러니까 뭐 1주나 뭐 1, 2주 정도 저는 뭐 게임을 직접 안 해봤지만 그 이후에는 실질적인 게임의 어떤 그 진가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미 뭐 거의 저점에 다다른 그 바닥 구간이고, 그리고 어떤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벌써 두 번이나 하향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만약에 중대형주 시가총액이 그래도 5조니까 중대형주 중에서는 우리가 뭐 너무 시장에 많이 이런 그 막 따라가는 그런 매매나 뭐 AI 반도체 뭐 바이오 좋은 바이오 따라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한번 바닥 구간에서 이제 모든 실망치가 다 주가에 반영된 NC소프트 같은 회사가 좋지 않겠는가. 특히 이제 NC소프트는 아시겠지만 내부적으로 회사가 이제는 안 좋아지면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하지 않습니까? 비용도 절감하고 해서 이번에 보면은 대표이사도 새로 취임하셨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각보다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구간으로 내년부터 진행되는 구간이고요. 이런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은 조금만 좋아져도 영업 확 나타나죠. 이익이 확 나타나는 구간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시점이 우리가 향후 6개월이나 1년 후를 봤을 때는 굉장히 바닥 구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모든 실망감이 주가에 다 반영되어 있는 상태. 거기서 약간의 어떤 기대감이라도 신작에 나온 TL이 실질적으로 이거 진짜 해볼 만한 게임이고 글로벌에서 먹힌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주가는 지금 구간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좀 세게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게임사들 주가 좀 보고 NC소프트 주가 여쭤볼게요. 사실 최근에 대형 게임사 가운데서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넷마블도 올라왔고요. 그 밖에 뭐 위메이드나 뭐 컴투스 홀딩스 이런 쪽은 약간 좀 더 위메이드는 가상화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게임주가 꽤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근데 크래프톤이 10조인데 NC소프트가 지금 5조입니다. 완전히 굴욕이죠. 이것만 보면, 그죠? 예. 그래서 주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많이 흘러내렸어요. NC소프트가 22만 8,500원 지금 주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낙폭과되지 않습니까? AI처럼 주도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가격을 좀 잡아주시면요. 네, 일단 손절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가 지난번에 21만 원 정도가 이제 역사적인 저점이에요. 왜냐하면 9월, 10월에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나왔던 저점이었기 때문에 그 손절가는 그 정도로 잡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만약에 뭐 TL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다고 하면 한 30만 원까지도 저는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시황해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